와, 르방이 500g짜리를 드러내서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냄새도 향긋하고 이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일단 개척을 해야 되겠죠. 800g의 강력분, 800g 통밀가루를 900g이 됐고 대략 한 24도, 25도 정도 되는 물을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양은 600g. 그 다음에 남은 재료는 활성 르방 냉장고에서 꺼낸 지가 한 80분 정도 됐습니다. 좀 지났죠. 이것을 한 100g 정도 투입을 할 건데 그건 지금 투입을 하지를 않고 나중에 투입을 할 겁니다. 나중에 투입할 것은 르방과 소금 18g 그리고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몰트액이나 꿀인데 저는 꿀을 한 5g 정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저 속에서 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만 대략 섞을 겁니다. 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한 40초 정도, 3-40초 정도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면은 글루텐이 지나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섞은 상태에서 그냥 상온에서 지금 현재 여기 온도가 한 17도 정도 되거든요. 현재 이 상태에서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뚜껑을 덮고 오토리지를 하겠습니다.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여기 한 17도 정도 되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울을 통째로 온도 관리가 되는 발효기에 넣어서 오토리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27도에서 1시간 오토리지 한 모습입니다. 뭐 특별한 변화는 없죠. 자, 여기에다가 나머지 재료를 넣고 정상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기포가 많이 올라온 상태죠. 아주 좋습니다. 르방의 상태가. 이것을 100g만 덜어서 오토리즈 된 이 반죽에다가 넣고 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리즈 된 반죽에 르방 100g을 넣고 반죽을 하겠습니다. 저 속에서 반죽을 하는 데 있어서 오토리즈 된 반죽과 르방이 섞일 때까지 여기에 소금 18g을 넣습니다. 중속으로 근데 지금 잠시 멈췄는데 천연 발효빵은 일반 식빵처럼 글루텐을 100%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죽을 늘렸을 때 매끄럼막이 생기면 되는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식으로 뚝뚝 끊어져야 되고 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 부분 늘렸을 때까지도 아주 반투명하게 쭉 늘어나는 그런 형태까지 글루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보면 투박하게 이렇게 끊어지는 상태다 보면은 대략 글루텐이 한 8-9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반죽의 온도를 한번 볼까요? 반죽 온도가 좀 낮네, 그죠? 19도. 최종 반죽 온도가 한 25도 정도 온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좀 낮아요. 조금만 더. 글루텐이 조금 더 잡히더라도 반죽의 온도가 마찰에서 마찰열이 좀 나타날까요? 그걸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돌렸네요. 한 20도 정도. 뭐 온도가 좀 낮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꿀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어요. 꿀을 10g을 그래도 어떨지 모르니까 넣고 2분 정도 중속으로 전체 13분 정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면은 글루텐이 한 90% 정도 글루텐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느낌상. 반죽을 1차 발효와 폴딩을 위해서 별도의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지금 실온 현재 주변 온도가 한 14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적정 발효 온도는 한 26도나 7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차 발효하고 폴딩하는 시간이
대략 한 서너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분 간격으로 3번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반죽의 힘, 그러니까 가스 보유력을 채워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다가 반죽 부피가 지금 현재보다도 대략 한 2배, 한 1.8배에서 한 2배 정도 될 때까지 1차 발효를 할 예정입니다. 폴딩을 할 때는 미연한 물을 손에 적시고 눌려서 접고, 그리고 돌려가면서 하면 좋겠죠. 지금 뭐 촬영하느라고 카메라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데 어쨌든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번째 폴딩을 했는데 별로 부피가 별로 커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3번째 폴딩을 하고 발효기에 저장을 했습니다만은 폴딩 과정에서 보니까 부푸른 정도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반죽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3도 상당히 낮네요, 그죠? 발효기 내부 온도는 27 정도 되지만은 지금 현재 예상했던 대로 반죽이 추운 겨울날 물론 실내이기는 합니다만은 주변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한 15, 6도에서 반죽을 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죽 내부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경과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레시피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감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덮지를 않고 저기 내부 온도가 전달이 되도록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지금 23.7도거든요. 지금 상당히 더디게 발효되는 게 제대로 온도가 반죽 내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아까 측정이 한 23.5도 정도 되는데 23.5도면은 제대로 발효가 되는 데는 문제가 있는 온도라서 일단은 외부 온도를 일시적으로 좀 올리기 위해서 스맥 오븐을 이용합니다. 반죽의 내부 온도가 27, 8도 정도는 되어야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32도에 맞춰 가지고 지금 긴급히 온도 복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32도로 해서 성온을 시켰는데 좀 전에 측정을 해보니 반죽 내부 온도가 아직까지 온도 계상으로는 측정 온도 계상으로는 23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까보다. 깨끗하게 떨어졌어. 현재 성형을 해서 발효기 안에서 이 상태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냉장고에 넣을 예정입니다. 발효기에 넣은 지가 1시간 정도 됐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인터뷰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인데 좀 부푼 게 조금 부족한 듯 보입니다. 보자. 더 이상 발효기에서 더 이상 변화를 관측할 수가 없어서 바로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스매그 오븐을 스위치를 켜고 한 19분 정도 경과해서 250도 목표값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태로 10분 정도 더 유지를 했다가 반죽을 쿠프를 내고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죽이 부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퍼진 것도 아닙니다.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툭 쳐져버렸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제 저녁에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눌러봤던 자국인데 오므라져 있습니다. 이게 바늘 꽂았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쿠프를 내는데 지금 쿠프를 낼 때 사용하는 이 칼은 스테인리스로 된 조각도입니다. 상당히 예리한 날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느낌상으로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주변 온도가 2.4도, 3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은 도어를 오픈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 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내부 온도가 233도, 목표했던 230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건가요? 지금 7분 경과하는 시점인데 약간의 부풀림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8분 경과, 9분 경과, 많이 부풀었습니다. 10분 경과, 아랫부분이 터질 정도로 많이 부풀어 가고 있습니다. 오, 많이 커졌습니다. 빵실빵실해지고 있습니다. 저 뒷부분, 열풍을 맞는 부분, 저 뒷부분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뒷부분은 옆으로 볼록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13분 경과 상태입니다. 쿠프를 너무 소극적으로 얇게 잘랐더니 내부에서 발효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래쪽에 약한 부분을 밀고 나와서 터지거나 불룩 튀어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판에서는 쿠프를 좀 깊이 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1대 팬의 속도를 조금 올려서 1단, 2단이 되어 있는데 2단으로 해서 열풍을 좀 더 강하게 불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흔들흔들할 정도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부에 기공이 많이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모양은 좀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발효나 이런 측면에서는 실패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 16분 경과한 상태입니다. 좀 더 색깔을 내기 위해서 굽는 시간을 당초 20분을 설정을 했다가 5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25분 정도 하니까 구움색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빵이 지 마음대로 변형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 쿠프를 좀 깊게 내놓으면은 그 내부에 팽창하는 가스가 위로 분출을 할 텐데 너무 얇게 내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 약한 부분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특이한 모습이 됐네요. 그래도 잘 구워지긴 한 것 같아요.